한국의 의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료보험 체계의 잘 정비된 구조가 큰 장점 중 하나이지만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수하며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른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의 국가별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12,318달러, 2위 독일 7,383달러, 3위 스위스는 7,179달러입니다. 반면 한국은 3,914달러로 22위를 차지하며 중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 이외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저렴한 병원비뿐만 아니라 탁월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인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사들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정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의료는 의료보험 체계의 효율성과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뛰어난 의료기술과 전문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를 찾고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최고 수준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려워 포기한 환자들이 한국의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실제로 존재하며 환자들이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한국의 병원을 찾아가서 성공적인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의 위상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금부터 독일에 사는 유명한 기업가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사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샤를로트 그루베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돌보면서 독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착각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정치, 문화, 경제,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병에 걸리신 후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은 한국의 의사분들 덕분에 살아나셨고 그 이후로 저는 여러 기부 활동과 봉사를 통해 한국의 의료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대였고 부모님은 거의 80대이셨기 때문에 많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겨 하시던 부모님은 워낙 건강하셨으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약해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님께서 상복부 통증이 있으시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체중도 몇 달 사이에 심하게 빠지셔서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셨기에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고 걱정은 했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췌장암이 이미 진행되어 치명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시다며 강한 척을 하셨지만 의사분은 아직까지는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췌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인슐린이나 소화효소 치료를 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병원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술이어서 대형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급하게 수술 비용을 마련하여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독일에서 암 수술은 매우 비싸지만 수술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 이제라도 발견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의료 비용은 매우 비싸지만 돈만 낼 수 있다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독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은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에 위치한 독일의 최고의 의료 시설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병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 치료와 연구로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의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의사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찍은 검사들을 이것저것 확인하시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님의 췌장 쪽 혈관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수술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40년을 넘게 수술을 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중 사망하실 위험이 커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마련하여 최고의 병원을 찾아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독일에서 최고의 경력을 자랑하는 의사마저 불가능하다고 하니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나 싶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의사분이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시겠다며 그곳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독일의 다른 유명한 병원 같은 곳을 추천해 줄 것으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찾은 곳은 독일이 아닌 뜻밖의 주소였습니다. 제가 추천받은 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아니고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것이 전부인 한국이라는 나라의 병원이 과연 독일의 최고
병원에서도 불가능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는데 고민하고 있는 제 표정을 보더니 그 의사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의사들과 의료학회 관련해서 교류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췌장암 수술 수준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가르쳐 달라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 의사들의 수준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요. 뭐든지 독일이 최고인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국 의사분들이 아버님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른 선택지는 없었기에 저는 여기에 가능성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그때 거의 자포자기 상태셨습니다. 독일에서 권위가 있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수술인데 다른 나라 의사가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옛날 분이셔서 한국에 대해 아시는 것은 한국 전쟁밖에 없었고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던 나라의 의사가 독일 최고 의사도 못하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 한 번만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아버님을 설득했고 결국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는 수술을 위해 지구 반대편에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그때부터 아버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독일 공항보다도 인천공항이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시절밖에 모르시던 아버지셨으니 더욱더 놀라셨던 겁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 거대한 규모의 공항을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대체로 모든 암 수술에 능통하지만 특히 그 병원이 췌장암 수술에서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든 검사를 받고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하마터면 담당 의사에게 돌팔이 아니냐며 화를 낼 뻔했습니다. 담당 의사분께서 CT 등 다른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더니 수술이 불가능하다던 독일 의사와는 정반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췌장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독일 의사들은 시도조차 불가능하다던 수술이었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게다가 췌장을 모두 다 떼내는 수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으며 수술 후에도 호르몬 치료와 관리를 잘하면 추후 합병증도 어느 정도 예방하면서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거짓말이나 허풍인 줄 알고 그 의사에게 화를 낼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은 웃으시면서 한국은 췌장암 수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국가이며 우리 병원의 췌장암 수술 건수는 세계에서도 손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의사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깨달았고 최종적으로 이 병원에 아버님의 수술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제로 병원의 수술 실적을 검색해서 보여드리니 진짜로 독일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의사분께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날이 되었고 저는 수술대에 누워 계신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꼭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수십 번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긴장감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3시간 정도 흘렀을 때쯤 수술이 완료되었고 담당 의사분이 굉장히 지친 기색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랜 수술로 인해서 지쳐 보이셨지만 얼굴은 웃고 계셨습니다. 의사분의 표정을 보자마자 저는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은 예상대로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췌장암이 췌장 머리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부만 절제하였으며 개복해서 확인한 결과 암 조직이 퍼진 곳도 없어서 추후 꾸준히 관리하시면 완치가 되실 겁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마취가 풀리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깨어나시면 수술이 잘 됐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의사들도 못하겠다는 난이도의 수술을 어떻게 하겠냐고 무시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저희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랐던 것은 치료비였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른 외국인 입장이라서 한국의 그 좋다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서 수술비 폭탄을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었는데도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의 의료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독일마저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의료임에도 독일 같은 수억 원의 의료비 폭탄이 없으니 그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셔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해 저와 함께 독일로 귀국한 저희 아버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평생 독일에 살면서 비싼 의료비를 내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가격은 10분의 1인데 오히려 수술을 독일보다 더 잘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 다시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아픈 일이 생기면 독일 병원은 뒤도 보지 않고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아버님의 목숨을 살려주신 한국 의사분들과 의료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와 같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건강보험 체계로 유명하지만 단순히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의료계는 국제적으로도 고도의 평판을 얻고 있으며 매년 독일의 유명 대학병원과 한국의 의료기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로 인해 의학과 의료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진료하며 돌봐주시는 한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뭉클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뭉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